정부세에 대해 국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정말 이제 폐지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656조 중에서 그 국세 수입이 1년에 한 344조 됩니다. 그 중에 종부세가 한 4조 6천억 원 되는데 그 중에서도 1주택자가 1년에 내는 종부세는 다 합해서 905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에 집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세금 내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책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1주택자 종부세 제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정말로 그분들의 어떤 그 세금을 합리화해 줄 필요가 있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어떤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이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부가 세제 개편을 내놓으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적으로 세수가 결손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세수 결손이 56조였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감액을 해주게 되면 그 금액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대책을 메워 놓아야겠죠. 그리고 상속세도 손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속세 세금을 내시는 분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최고세의 50%를 내는 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상속세 숫자 중에 5%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 1000명이 되지 않는 숫자인데요. 사실상 부자 감세가 아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과연 부자 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 부분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원구성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또 결렬된 상황이고, 일단 국민의힘은 내일 열린 의총을 중단하고 민생관장을 사표를 했습니다. 글쎄요, 여당의 일단 나무카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사실 국민의힘 지금 108석의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내에서의 원내 전략에 선택을 틀이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고요. 다만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국회에 오랫동안 정립되어온 헌정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추인하고 또 정당화해주기도 곤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이런 분들 불러놓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을 거의 다급시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급한 내용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대상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에 관해서 거의 다급시다시피 했다고 하는 그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오랜 헌정 관행을 깨고 법사위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은 그냥 다시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숙고를 거쳐서 책임 있는 여당 간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바로 아무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가지고 논란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주당이 목요일에 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원식 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이르면 이번 주 20일, 말씀하신 20일날 본회의가 개최되고 그 7개 상임위원장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리 있더라도 다음 주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국민의 입장은 지금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민생입법, 개헌입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존심 대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도 아닐 것이고요. 과연 그렇게 해서 7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다 민생에 넘겨주는 것이 그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조현선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